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라 불린 경상북도 영주시. 자연의 넉넉한 품에 어우러진 볼거리도 많지만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신들의 식량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도 사랑했던 보물 중의 보물인데요. 값진 보물인 만큼 만나려면 두려운 과정도 있으나 보는 순간 황금빛으로 영롱함을 뽐내며 시선을 강탈해버리고 맙니다. 천혜의 자연이 주는 선물,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소백산 줄기에 둘러싸인 경상북도 영주.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진귀한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피디님 잠깐. 왜요? 여 저기 모자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쏘이니까. 달려들고 있어. 머리 있어. 머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위험천만한 상황. 소리 나세요? 벌 소리? 머리 띵하지 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보물 구경은커녕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귀한 보물은 바로 꿀인데요. 이곳 양봉장은 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흔히 노지에 있는 양봉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우스 봉장 처음 보시죠? 폭염 폭우 때문에 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또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우스 봉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들의 복지까지 생각해주는 주인장. 정성 쏟는 만큼 특별한 꿀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빈집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40개, 80개, 48에 31, 3,200개 방이 있습니다. 빈통인 거죠? 예, 그렇죠. 빈통입니다. 예, 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벌들이 이렇게 꿀을 갖다가 물고 저장을 합니다. 꿀방에다가.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가져와 자신의 타액, 효소를 섞어 꿀벌방에 모으고 모은 것이 꿀이 됩니다. 벌집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신비한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다르죠, 모습이? 자세히 보니 하얀 물체로 꿀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빈집에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제일 미리 이제 벌을 이제 채웁니다. 이렇게 먹고 토하고 팔고 싶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봉합니다. 그래서 이 봉한 꿀이 진짜 숙성된 꿀이고, 이거 봉하지 않은 꿀은 아직도 숙성이 덜 된 꿀이거든요. 밀봉한 꿀방을 열어야 하는데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작업. 꿀방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숙성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반 꿀과 나란히 놓고 보니 색깔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제 농도가 다르죠. 수분 농도. 수분이 이게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수분이 적고. 꿀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수분 함량. 그 차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꿀에 이쑤시개를 꽂자 힘없이 쓰러집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같은데요. 반면 숙성꿀은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도 요지부동. 일반 과일은 자당 성분이지만 이 꿀은 이 자당을 벌이 침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화학 성분에 의해서 변화돼 가지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즉시 소화될 수 있는 꿀로 이렇게 변환된 꿀입니다. 그래서 이제 꿀이 우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꿀벌이 머나먼 비행을 해도 한 번 나가서 채취하는 양은 고작 50mg 정도인데요. 적은 양이지만 꿀벌에겐 제 몸무게 절반에 가까운 꿀을 운반하는 겁니다. 벌꿀 1kg을 모으려면 1벌 4만 마리가 꿀을 날라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꿀벌을 천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랍니다. 응애와 진드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꿀벌의 입니다. 이가 애벌레 번데기 속에 들어가지고 깔아 먹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그런 불구벌이 나옵니다. 그걸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약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는 유기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농약은 간편한데 문제는 벌꿀에 잔류가 됩니다. 농약 성분이.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유기산으로. 꿀벌에 기생하며 책을 빨아먹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응애. 꿀벌을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이 응애를 예방하기 위해 잔류되지 않는 개미산을 사용하고 있고 좋은 환경을 구축한 덕분에 신선한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채밀이 끝난 꿀을 바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꿀이 탄생하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물 제거라든가 축장이란 곳을 가게 됩니다. 이제 영주, 예천, 봉화, 그 외에 의성까지도 거기에서 이제 채밀된 벌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생벌꿀은 이곳에 다 모여 있다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드럼통이 바로 꿀을 담은 드럼통입니다. 무려 1년에 약 1,500통을 재가공한다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가공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꿀을 조금 묻히더니 신중하게 살펴보는데요. 수분이 22% 이하가 되어야 저희가 농축 소분 작업이 원활해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으면 꿀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드럼통에서 나온 꿀에 하얀 거품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벌꿀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다 보니 다소 이제 불순물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다시 2차, 3차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지니까 그런 이물질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낸 후 살균과 농축할 기계 설비로 꿀을 옮길 차례. 근데 갑자기 모자며 장갑이며 완전 무장을 하더니 빈 병을 매 눈으로 훑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오지만 혹시라도 이동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지 혹은 유리가 이제 파손이나 클랙 간 것들이 있는지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증이 끝난 용기에 귀하디 귀한 꿀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저온 농축 과정을 거치면 벌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수분 측정을 하는데요. 네, 수분이 적정 수치 안으로 잘 들어갔어요. 이게 몇 프로가 적정? 19% 이하인데 지금 이 벌꿀의 수분은 18.5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정성 어린 손길로 세심한 공정을 거쳐 탄생한 꿀. 전국 단위 소비자 조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카시아 꿀, 자파꿀, 밤꿀 등 계절에 맞는 꿀과 벌화분, 로열 젤리 등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병에 담긴 꿀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충 박스에 담는데요. 그 맛과 정성을 아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벌꿀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가며 은은한 향기와 달콤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보관법이며 먹는 법을 잘 알아야 하는 법. 꿀에 대한 상식 알아볼까요? 꿀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하는 게 좋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15도 이상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니 꼭 기억해 두세요. 꿀물을 먹을 때 차가운 물에 타먹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타먹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또는 찬물에 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꿀을 활용한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즐기기 좋은 요리인데요. 그 메뉴는 배숙입니다. 먼저 배 뚜껑 부분을 잘라주고요. 숟가락을 이용해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파줍니다. 과육을 잘라서 다시 넣어주고요. 생강을 얇게 편 썰어 넣고 썬 대추와 잣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고 향기로운 꿀을 듬뿍 채워줍니다.
배에 뚜껑을 닫고 찜기에 넣어 쪄주는데요.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쪄줍니다. 환절기 건강을 책임질 배숙 완성입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더 간단한 레시피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들 입맛 사로잡는 국민 간식 카나페. 먼저 바게트를 적당한 두께로 자르고 구워줍니다. 바나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바게트에 잼을 발라주고 그 위로 자른 바나나를 올려줍니다. 다진 견과류를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꿀을 뿌려줍니다.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한 바나나 꿀 카나페 완성입니다. 참 먹음직스럽죠?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와 저가로 팔리는 꿀이 한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윤준하 씨에겐 남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분들의 밥상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꿀이 맛있다는 증거죠. 꿀을 얻기 위해 수만 번의 날갯짓을 펼치는 꿀벌과 사람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